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7일이죠. 대국민 담화 겸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어젯밤 전격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기자회견을 한밤중 발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인데 그만큼 작금의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겠죠.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했고요.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 사과, 또 인적 개편, 김 여사 활동 중단 등의 요구에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돌맞고 가겠다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이 같은 갑작스런 입장 변화 배경에는 조기에 입장을 밝게 한다는 국민의힘의 다급한 의견이 대통령실을 향해 빗발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친한계뿐 아니라 친윤계에서조차도 심상치 않은 민심을 감지해 대통령실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이제 각종 의혹에 대한 사과 수위와 쇄신 강도 이런 것들이 정권의 운명을 가를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과연 윤 대통령이 화가 난 국민을 납득할 만한 적절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자, 네 분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경진 의원님. 예. 일단 말씀하시는 걸 좀 들어봐야 되는데요. 최소한 이제 여권 내부 또 아마 대통령실의 참모진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것만 가지고 봐도 조금은 좀 진일보한 자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현안에 대해서는 아마 기자분들 질문을 거의 무제한으로 받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솔한 말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아마 소통의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최소한 어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가감 없는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형주 의원님은 예. 어떨 것 같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 와서 하신 말씀 중에 대통령께서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 뭐 예. 이런 기조를 가지면서 여전히 개혁을 멈출 수 없다. 그렇지만 뭐 국민들이 요구한다면 일정 정도 대통령실의 말하자면 인적 개편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아마 이제 큰 틀에서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정도의 대통령이 진짜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반성하고 있고 완전히 터닝 포인트 하는구나. 그러니까 소위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던 디스엘러블 이그노런스, 즉 자신이 이 무능하게 만드는 이 무지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떤 오만에서 왔는가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근데 그건 실제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제로 그동안에 해왔던 자신이 정의다, 개혁의 주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무능을 만드는 무지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은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김주수 부원장님은 어떻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 걸로 봅니까? 설마요. 개가천선하겠습니까? 그 국회 시정연설 대독 내용에 이미 불을 질렀어요. 그것과 전혀 톤과 색깔이 다른, 좀 더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자회견 및 대독 기자들과 문답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 이미 그 예상은 빗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불이 붙고 있는데 기름을 끼얹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이게 이제 뭐 어떤 사람을 보려면 친구를 보라 그랬는데, 신동아에 보면 이제 1주년에도 서울대 법대 79학번들 인터뷰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2년이 넘어서 절반을 넘는 시점에 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쭉 모아보면 방향은 맞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어려운 걸 극복을 열심히 했다.
다만 김 여사가 문제고 초심 잃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윤석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인적 관계에서나 이런 사람들의 조언도 마찬가지 이 수준에 머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행태에서 보면 약간 그 성찰과 반성이 없는 오히려 이제 국민만 보고 여야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데 방향을 결정하려면 오히려 여야의 대화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로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방향이 잘못된 행태로 해서 속도나 그 어떤 길이가 잘못되면 공이 제대로 홀에 안 들어가듯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이미 이 기자회견보다 먼저 국회 시정연설을 해야 되고 시정연설을 계기로 여야 대표들과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다 벗어난 걸로 봐서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이런 오기가 발동하지 않을까. 거기에 약간 뭐 원칙과 상식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선언할지 모르겠다. 이거는 오히려 불을 지르는 결과가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신은기 대표는 어떻게 봅니까? 저는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 돌았는데 지지율의 성적표가 너무나도 참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참담한 성적표 앞에서도 대통령은 일관되신 것 같아요. 그 후보 시절에도 전광판 보지 않겠다라는 좀 엽기적인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돌 맞고 나는 가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오만과 독선과 고집에 쌓여있는 모습 이게 아직도 변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기대가 없고요. 그리고 보수에 속해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저는 기대를 갖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라고 저는 좀 추측을 해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명박 대통령도 정권 1년차 때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회복이 됐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정책에 관한 부분이었고 그 정책에 관한 부분은 말 그대로 방향을 바꾸면서 지지율이 회복이 됐던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는 개혁, 뭐 4대 개혁 이거 너무 공허하고요. 기본적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 사안을 회피함으로써 헌법보다 위에 본인들은 위치한다라는 나름의 성역을 만들면서 이게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이나 양심, 태도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더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단적인 예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도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농단 저질러서 파면당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 대해서 별 토를 달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코 본인이 그 야당 추천 특검에서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한 수사 사안만큼은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추천 특검 못 받겠다. 더 나아가서 이게 위헌적이다라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관하는 현재의 대통령과 여권의 태도를 보면 저는 뭐 변화 가능성은 없고 그냥 국민들과 저는 강대강으로 충돌함으로써 저는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수순과 운명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의 이제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관련해서 이 촌철살인의 직격 댓글 또 충고의 글이 올라와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좀 거친 표현도 있는데 원문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대통령 명령이 떨어졌나? 물음표. 사전에 김건희 여사와 기자회견 상의했나? 이런 의견이 있고요. 무식한 우리 오빠 담화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짜고 치는 기자회견 필요 없다. 이런 의견. 담화가 아니라 특검 수용한다고 해야 한다. 이런 의견. 어이쿠 기자회견이라 지지율 더 떨어지겠네. 자, 변명이 아닌 담화가 되길. 이런 충고 의견도 있고요. 쇼하면 망한다. 또 동시에 같은 충고 의견입니다. 김건희 여사 앞으로 절대 나타나지 말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머리 조아려라. 이런 다양한 댓글을 주셨습니다. 이제 탄핵 위기감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이 극약 처방을 이제 내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콜럼버스 계란이라는 게 있잖아요. 날계란을 세우는 건데 이제 세우려면 딱 깨트려서 이제 세울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게 이제 극약 처방인데 그런데 그 처방이 중요한 건 국민의 공감을 얻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준 의원님, 네. 대통령실이 어떤 걸 고민하고 있을까요? 국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일단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저런 거죠. 윤 대통령이 처음에 집권할 때 조국 장관 문제나 이재명 지금 대표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대한민국의 최소한의 법치와 공정, 상식을 만들어낼 만한 사람이 윤석열이다라고 해서 봤는데 그게 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수사와 관련해서 방어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거기서 한번 깨졌던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작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목사분이 오셔가지고 이게 가방 주고 가고 뭐 이렇게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역시 이제 방어적 수세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제 결정적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가 아마 첫 번째일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동이나 처신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부분, 그 다음에 그 수사와 관련됐던 부분에 대해서 상설특검을 활용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이걸 좀 다시 한번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없을 정도로 다시 한번 뒤집고 갈 수 있는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체로 보면 사실은 대통령 본인의 성정과 어떤 판단과 관련된 문제이길 터이긴 한데 참모진의 어떤 보좌라든지 적극적인 어떤 의견 개진 부족의 문제도 조금은 원인이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인적 개편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큰 틀에서 국정 기조 전환의 문제인데 윤 대통령 들어와서 이제 뭐 기업들 세금 많이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그 슬로건은 좋았는데 거꾸로 보면 반대의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조그만 소상공인이나 개인 어떤 일반 보통의 주민들이 오피스텔 뭐 하나 조금 해서 좀 용돈 좀 벌어 쓰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몇 년 지나서 세무조사 나와서 이게 하는 사례들이 주변에 지금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하기 대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됐는데 거꾸로 보면 보통의 어떤 조그마한 보통의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좀 힘든 이런 상황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한 달에도 지금 전국적으로 몇천 건씩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면 큰 틀에서 봐서 국정 기조를 다시 잡아가는 것. 아마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좀 처방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거 같아요.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대통령님의 어떤 태도, 자세, 모습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퍼스널 아이덴티티죠. 퍼스널 이미지가 너무 저분은 고집불통이다. 그리고 저분은 본인 주장만 한다. 이제 이게 국민들의 생각 속에 너무 각인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대통령이 참모들 만나서 장관 만나서 또 보통의 공직자 만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듣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가, 얼마만큼 잘 의견을 청취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자세로 국민들에게 이미지 전환이 될까, 이런 부분이 물밑에 숨겨져 있긴 하지만 아마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댓글 중에 이거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1시간 동안 본인 하고 싶은 말만 잔뜩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4대 개혁이 급한 게 아니고 윤, 김, 정추 4인 개혁이 급하다.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정진석, 추경호 이렇게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영주 의원님은 예. 이제 아까 국정기조 전환까지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한두 가지를 꼭 찝으라면 어떤 걸 내놔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그 옛날에 그 그레고리오의 매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매듭을 푸는 자가 세상을 이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듭을 풀려고 노력을 했죠. 뭐 이번 문제의 실타래 그게 아니고 알렉산더 대왕이 하는 방법은 칼로 자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안은 처음부터 잘못된 매듭이었기 때문에 칼로 자르는 의지. 첫 번째, 이 실타래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비롯된 실타래고 사실은 그것을 올라가면 윤석열 캠프가 시작될 때부터 만들어진 매듭이에요. 캠프 자체를 솔직히 김건희 여사가 좌지우지하고 만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심각하게 대통령이 인식하는 그 인식과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태도 변화.
그동안에 뭐 우리 열심히 했는데 왜 그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했다. 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인수위 자체를 안철수한테 맡기는 것 자체부터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국정 능력과 이행해 본 경험이 아예 차라리 한덕수 총리한테 맡기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수위 과정을 문재인 정부 때는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욕을 할 수도 있어요. 변명이 된다고. 인수위 때 뭐 했습니까? 대통령이 오직 용산으로 나오는 얘기만 하고 있고 전혀 국정 경험을 운영해 본 적이 없는 안철수한테 다 던졌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이 처음 시초 매듭의 실타리의 근원부터 잘못했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마침 우리 내일 미 대선입니다. 큰 틀에서의 미국 대선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거든요. 모든 국제 관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칼 자르듯이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제거할 중국을 대하는 방식이나 러시아를 대하는 방식이나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어떤 나라가. 그런 나라가 돈을 벌거든요. 안보 라인부터 군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위기의식부터가 전체적으로 다른 거는 사실은 뭐 하나하나 인적 쇄신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2024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장관이 저는 행안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행안부 장관이 왜 중요합니까? 나라가 말하자면 땅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정말 수도관이 낡았습니다. 그부터 데이터 정책도 행안부가 하거든요. 무엇이 제일 중요한 걸 대통령이 전혀 모른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안보 기제 완전히 바꿔야 된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모든 실타래가 시작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혼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네. 뭐 실제로 뭐 이병철 회장님이 그랬습니까? 부인 말고 다 바꾸라고 한 것처럼 심지어 이혼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부인과의 전제적인 말하자면 친근 관계부터가 다시 설정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